안녕하세요. 레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정부 지원 사업 통합 공고가 떠서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 공고문은 K-스타트업 사이트에 가시면은 있는데, 어디로 가시냐 하면 여기 사업 공고가 있습니다. 사업 공고에서 모집 중을 클릭을 하면 첫 번째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뭐 지원 사업 이렇게 사업화라고 뜨고 접수 기간과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 및 대상 이런 부분들은 첨부 파일 참조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공고문이 있고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공고문을 한번 보면 뭐 어떤 그 16년도부터 2023년까지 어떠한 사업들을 이렇게 해왔는지 사업비나 사업 개수, 그 다음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점점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총괄해서 다양한 중앙부처하고 정부, 지자체, 광역, 기초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중앙부처에는 어떠한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보시면은 두 번째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고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들을 보시면은 사업비는 629억이고 예비는 초기는 548억입니다. 그리고 사업 공고일은 1월 말에 공고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계속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페이지가 94페이지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 공고문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제가 봤는데 이 공고문보다 이 안내 책자를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내 책자를 보시면은 조금 잘 나와 있었습니다. 2024년 창업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이 중앙부처 사업에 대한 목록, 여기 보시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한번 내려보시면은 중앙부처 사업화에 두 번째 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20억, 그리고 사업화 자금에 최대 1억 원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 절차가 중요하니까 사업 절차는 사업 공고가 1월 말, 신청 접수는 2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3, 4월에, 그러니까 2월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은 평가를 하게 되는데 3, 4월에 PPT 발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이 정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들어가겠죠. 그 다음 초기 창업 패키지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월에 신청 접수를 하고 3, 4월에 이제 평가, 5월에 이제 사업비 집행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2024년에 대한 자료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적인 사업들은 개별 공고가 뜨겠죠. 그러면 2024년도가 이렇게 됐으면 2023년도는 어떻게 했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년 사업이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 똑같이 K-스타트업에 들어가시면 모집 마감이 있습니다. 모집 마감에서 여기 이렇게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 예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2023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서류가 있죠. 모집 공고부터 해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개 자료, 그 다음에 작성 가이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성 예시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하시면 되는데, 2023년도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인식,
뭐 기본적인 거죠.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식과 그 다음에 그 창업이 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창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떠한 성장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뭐 어떠한 혼자만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과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뭐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현황 그 다음 아이템에 대한 이제 사업 개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 문제인식 이런 부분들이 쭉쭉 들어가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작성했다라면은 뭐 어렵진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 창업을 한다면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 작성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분량과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가 있습니다. 제조 분야 먼저 융합 서비스 분야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개요는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개요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왜 어떤 사업들에 대한 배경, 현황, 뭐 목표, 그 다음 이미지 관련 이미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인식들이 이렇게 쭉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뭐 좋은 의미로 창업을 하는 거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텍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이미지가 여기 중앙에 들어가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겠죠. 평가자가 수백 명이 아니고서는 이 아이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텍스트를 전부 읽는 것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만 다 들어가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러한 도식화, 이러한 이미지화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작성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조 분야를 보시면은 제조 분야도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뭐 배경이나 현황이나 뭐 목표 이런 부분들은 다 비슷비슷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예쁘게 좀 잘 꾸며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것 중에 내가 선정이 되는 게 일단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도식화해서 나중에 PP 발표하고도 연결되게끔 이러한 이미지화, 그 다음 사업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어떠한 개조화 이러한 부분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텍스트만 너무 많이 적지 말고. 그리고 사업 배경 필요성의 이런 부분에서도 이 정도 적으면 여기 정도 중간중간에는 이미지와 도식화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꼭 작성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 현황 분석이 들어가고 그 다음 아이템 준비 정도도 어차피 한 페이지를 작성한다라면 여기 밑부분에는 뭔가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사실 이렇게 정도 작성하고 여기에 비워버리면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델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두루뭉실하기보다는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성이 된다라고 하면 2월 달에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겠죠. 그리고 4월 달, 3, 4월 달에는 발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사업계획서와 PPT 발표 준비를 같이 병행을 해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PPT 작업에 들어가는 이러한 이미지화에 대한 도식화 내용들을 여기에 사업계획서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들을 좀 봤는데 사업계획서에 대한 PPT 작업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운영하는 PPT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PPT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다양한 사업 계획서 이러한 템플릿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린 거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사업 계획서에 대한 이러한 발표들을 하겠죠. 그 다음에 목차 구성이 들어가고
어떠한 표지, 그 다음에 어떠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사업 배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팀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업은 어떤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중간중간의 이미지라든지 수합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 전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을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미지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계획서의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넣으면 이 평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참가자들은 다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작성된다면 도움이 되겠죠. 여기 지금 회사 속에서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 여기에서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업계획서에 대한 도식화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024년 창업 패키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도식화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식화를 잘 해야지 이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지루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PPT하고 사업 계획서를 병행해서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2024년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레더진 PPT 카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채널 프로필에 가시면은 여기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등업하시고 조금만 하면은 등업하시고 필요한 자료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2024년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고, 오늘 사업 소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